자, 선생님들, 쉬는 시간에 서프라이즈 동영상은 잘 보셨나요? 혹시나 못 보신 분들은 제가 이따가 우리 비공개 밴드 초대장 또 보내드릴 거거든요. 거기에도 올려드릴 테니까 편하게 보시면 됩니다. 자, 서프라이즈! 어떤 내용이 나왔었나 한번 보죠. 자, 요런 내용이 있었는데요. 라즈니시 공동체 집단 식중독으로 미국 최초 생물학 무기 테러 사건을 자행했다. 그런 관련된 내용이 서프라이즈에 나왔었는데요. 라즈니시 공동체에 얽힌 비화가 서프라이즈에서 소개됐다. 1월 17일 방송된 MBC 신비한 TV 서프라이즈에 따르면 라즈니시 공동체는 1980년대 주민 1000명을 집단 식중독에 걸리게 만들어 미국 최초의 생물학 무기 테러 사건을 일으켰다. 놀랍게도 식중독 환자들에게는 살모넬라 엔테리카균이 발견됐다. 또 네 곳의 레스토랑에서 식사한 사람들만 식중독에 걸렸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이에 경찰은 레스토랑 네 곳을 집중 수사했다. 하지만 그 어떤 위생상의 문제도 찾아내지 못했다. 이후 익명의 제보자는 라즈니시 공동체 구성원이 일부러 음식에 식중독균을 넣었다는 사실을 폭로했다. 라즈니시 공동체는 인도 철학자 오쇼 라즈니시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만든 공동체. 이들은 1981년 와스코 카운티에 정착한 뒤 점점 세력을 확장했고 1984년 구성원 수는 무려 4,000명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라즈니시 공동체의 지도자 쉴라, 간호사, 푸자를 체포했고 두 사람은 범행을 자백했다. 이들은 곧 열릴 예정이었던 지방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선거 당일 마을 주민들을 아프게 해 투표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자신들이 사들인 기도원 부지에 기도원을 세우기 위한 건축 허가를 받으려 했던 것. 와, 놀랍죠. 정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대박이네요. 라즈니시 공동체는 ATCC에서 수백 종의 균을 사들인 그들은 세균을 배양하기 시작했고 대량 배양에 성공한 살모넬라 엔테리카균을 이용해 주민들을 식중독에 걸리게 만들었다. 그러나 구성원 중 한 명이 이 사실을 경찰에 제보해 모든 범죄 행각이 들통났다. 선거 앞두고 실행했던 범죄라 이들은 선거에서도 참패하게 됐다. 신라와 푸자는 살인 미수 혐의로 교도소에 수감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게 이제 서프라이즈에 나왔던 이제 내용 화면을 좀 캡처한 건데요. 놀랍죠. 네. 그런데 더 놀라웠던 건 이렇게 어, 악랄하다고 해야 되나? 정말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저질렀던 이 두 사람 지금 잡혀가는데 얼굴이 웃고 있잖아요. 이게 더 섬찟했던 거죠. 아, 우리 선생님 채팅창에 미국판 옴질리교라고. 그쵸. 네. 그래서 그냥 종교가 정말 그 잘못 빠지면 정말 무서울 수 있겠다. 죄의식도 없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도 너무 섬찟하지 않나요? 네, 보면서도 되게 무서웠습니다. 자, 어쨌든 제목이 스승 하고 물음표가 붙었는데, 자, 이 오쇼에 대한 평가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삶의 공허, 절대적 충성으로 해결될 수 있다? 여기도 또 물음표가. 라즌시 인터내셔널의 사장 자야난다는 한때 어마어마했던, 지금도 거의 그렇지만 오쇼의 가르침과 명상의 인기를 위대한 현자에 대한 인간적 갈증이라는 사회학적 분석을 통해 설명한다. 실제로 1970에서 80년대 구루, 스승 현자를 찾아 인도를 찾는 서양 젊은이들이 유독 많았다고 한다. 냉전 시대를 휘감았던 혐오의 정석, 베트남 전쟁의 후유증, 빈부격차의 병적 확대 등으로 사람들은 공허감에 시달렸었다. 그 사람들 중 한 여성은 라즈니시 프람에 들어가 즐겁게 지내다가 불현듯 명사수가 되었고 그 재능을 인정받아 연방검사 저격팀에 뽑혔다가 독극물 살인미수 사건의 행위자로 실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들어갔다. 추록 후 그녀가 이 다큐멘터리에 출연해 자기의 사연을 고백한다.
그녀의 삶은 오쇼에 사로잡혔다가 슐라로 넘어갔다가 마침내 해방되는 과정이었다. 21세기 오늘날에도 삶의 공허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여전히 있다. 많다. 무언가 단단히 붙들 대상이 없어서일까? 그들 중 대다수는 절대적 충성을 바쳐도 좋을 만한 인간을 찾아 헤매는 것 같다.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는 가치가 아니라 마치 그런 가치를 물질적으로 표상하는 인물을 추앙하는 지점으로 쏠리는 듯하다. 혹시 지금 삶의 공허가 무겁게 느껴지고 자신의 삶을 지탱해주는 무엇인가가 없는 것 같고 즐거움과 따뜻함이 가득한 공동체가 막연히 그립다면 이 다큐멘터리를 관람하면 좋겠다. 1980년대 초반 미국에 세워졌던 문제적 유토피아의 일시적 성공과 공식적 실패를 통해 한 개인이 느끼는 삶의 공허를 다른 어떤 인간에 대한 절대적 충성으로 해결하려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이 다큐멘터리가 차분히 보여주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찾아보면 오쇼 코리아 이렇게 해가지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직도 진행 중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오쇼의 저서는 아까 막 600권이 넘는 저서라고 했잖아요. 정말 많은 책들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출판됐던 책도 되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오쇼젠 타로 카드와 관련된 책은 요 책이 있는데요. 요 책 안에 이제 요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책의 제목이 선의 영혼이 깃든 타로 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오쇼젠 타로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타로를 좀 더 폭넓고 깊이 있게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책이다. 이 책은 표준화된 타로 카드 78장에 각 장이 대응하도록 편성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유니카드의 그 구성 78장하고 구성은 똑같이 이렇게 대응은 시켜놨지만 그게 이거라고 딱 말할 수는 없어요. 여기 지금 보시면 타로 체계에서 주요 카드들은 순환되는 삶 속에서 일어나는 주요한 전환점을 상징하며 이에 해당하는 카드는 이 카드의 0번 바보에서부터 21번 완성까지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 책에 348쪽에 이런 식으로 표를 만들어서 오쇼젠 타로 카드와 유니카드 이렇게 다 이렇게 대응되도록 넣어놨는데, 사실 이 오쇼젠 카드의 0번 바보 카드와 여기에 바보 카드가 같다라고는 말할 수 없어요. 그냥 형식만 따랐을 뿐이지 완전 다르고요. 같은 카드가 절대로 아닙니다. 네, 그래서 여기 이 카드들이 그대로 다 연결되나 전혀 아니라는 거. 그래서 같다고 생각하고 리딩이 완전 산으로 갈 수 있어요. 전혀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형식만 78장의 유니카드의 그 구성을 따랐을 뿐 나머진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오쇼젠 타로 카드를 리딩할 때 주의점이 있는데요. 이 대응표는 표준화된 타로 카드 형식을 취한 것이라는, 그냥 진짜 형식만 취한 것 뿐인 거지, 실제로 유니버셜 웨이트 계열의 이 수비학 이런 것과도 아무 상관없고요. 정말 말 그대로 이 각각의 카드는 오쇼의 철학을 담고 있는 메시지 카드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다른 타로와의 차이점. 미래 사건의 예언에 초점을 맞추는 정통 타로와는 달리 이 오쇼젠 타로는요, 지금 이 순간에 대한 명확한 통찰력을 갖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카드들마다 그 존재 이유가 다 다른데, 예를 들어서 심볼론 같으면 이제 심리를 파악하고 이런 거에 특화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페르소나 리딩 이런 거 할 때 이제 심볼론 카드를 많이 사용하고, 그 다음에 오쇼제는요, 여기도 나와 있잖아요. 예언에 초점을 두는 타로하고는 좀 다르다고 되어 있잖아요. 통찰력을 갖는 것을 목적으로. 그래서 말 그대로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내 스스로를 좀 그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기 위한 그런 명상을 위한 이런 카드다. 그렇게 책에는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경계하지 않고 잠들어 있는 삶을 살고 있을 때는 삶이 되는 대로 우연히 일어나는 것처럼 이해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삶은 운명에 의해 통제되거나 유도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펼쳐지는 배움과 성장의 기회이다. 그래서 그 오쇼 철학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과거, 현재, 미래 그런 시간 개념이 살짝 다른데요. 자, 과거와 미래 이제 요렇게 얘기를 할 때 중간에 이게 현재라고 할 수 있나? 갸우뚱? 약간 요런 느낌. 그 이 책 안에 요런 내용이 있습니다. 삶과 시간 사이에는 커다란 오해가 있었다. 시간이 과거, 현재, 미래라는 세 개의 시제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한 것은 잘못이다. 시간은 오직 과거와 미래로만 이루어지며 현재로 이루어진 것이 삶이다. 이게 뭔 소리야? 하실까봐. 요, 자, 보세요. 지금 이 순간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이 순간 가능한 한 마지막까지 모든 힘을 다해서 살아라. 한번 가면 그것은 영원히 가버린다. 주의 깊게 깨어 있을 때 오직 현재에 존재하게 되기 때문에 주의 깊게 깨어 있음은 당신에게 이것에 대한 생각조차 일으키지 않는 삶을 줄 것이다. 오직 현재만을 지켜보고 최선을 다해 살고 열정적으로 살아라. 그렇게 한다면 각 순간들은 황금이 되고 당신의 삶 전체가 귀중한 순간들의 연속이 된다. 이 말은 좀 되게 와닿는다.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배꼽책에 나온 철학과 하나 더 소개해 드립니다. 요걸 보고 나면 오쇼가 말하는 과거, 현재, 미래 그 시간의 개념이 어떻게 되는 건지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서 자, 찰나라는 제목의 우화인데요. 깊은 산속을 한 사람이 뛰어가고 있었다. 뒤에서는 사자가 이빨을 드러내며 쫓아오고 있었다. 낭떠러지에 이르고 말았다. 더 이상 갈 데가 없었다. 낭떠러지 아래 계곡에도 사자 두 마리가 이빨을 드러내고 있었다. 가만히 있을 수도 없고 절벽 아래로 뛰어내릴 수도 없었다. 단 한 가지 방법은 절벽 밑으로 난 나무 뿌리에 매달리는 것이었다. 할 수 없이 나무 뿌리를 붙잡고 매달렸다. 그러나 나무 뿌리가 약해서 언제 끊어져 버릴지 몰랐다. 해가 기울고 찬바람이 불고 손에서는 힘이 거의 빠져나가서 죽음이 확실해졌다. 거기엔 순간순간 죽음이 있었다. 그때 두 마리의 생쥐가 나무 뿌리를 갉아먹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제 한순간에 나무 뿌리는 끊어져 버릴 것이었다. 다시 주위를 살펴봤다. 그 순간 그는 바로 그 나무 위에서 꿀이 넘쳐 흐르고 있는 벌집을 발견했다. 순간 그는 모든 것을 잊고 거기다 혀를 댔다. 꿀맛이 어마어마하게 달콤했다. 점점점. 선생님 끝이에요. 와닿는 게 있으셨나요? 자, 요 이야기가 끝나고 요렇게 짧게 평가를 또 해놨죠. 이 사람은 찰나에 살며 모든 것을 잊었다. 그것은 찰나이므로 거기에 죽음은 없다. 사자가 없고 시간이 없으며 아무것도 없다. 오직 혀에 비밀스런 꿀맛만이 있다. 지금 이 순간 과거로부터 사자가 쫓아오고 있다. 이 순간의 미래에서 사자 두 마리가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두 마리 생쥐가 삶의 뿌리를 갉아먹고 있다. 약간 그 인간의 삶을 좀 그 돌려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어쨌든 이렇게 최종 결론을 내리는 거죠. 그러나 그대가 만약 지금 이 순간에 살 수 있다면 그 맛은 지극히 달콤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사는 길이다. 이것만이 사는 길이다. 이 삶은 참으로 아름답다. 이런저런 걱정하지 말고 일단 현재를 즐겨라. 약간 그런 느낌이 나는 우화였습니다. 그래서 오쇼는요. 카드를 보다 보면 늘 이 얘기를 합니다. 깨어 있어라. 자, 오쇼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삶의 게임은 솜씨있게 다루어져야만 한다.
당신이 손쉽게 다루지 못한다면 귀중한 많은 것들을 놓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손쉽게라는 것은 깨어있음을 의미한다. 당신 삶의 각각의 행위들 속에서 당신 존재의 하나하나의 걸음마다 더욱 깨어있도록 하라. 라는 말을 오쇼가 남겼다고 하죠. 네. 와닿는지 모르겠습니다. 네.